안녕하세요. 반응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방송에 이어서 비슷한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해요. 자, 기회를 잡으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망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사람들의 제일 문제점,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나도 이제 처음에 배울 때 잘못 배웠죠. 가치고 보고 그런 게 필요 없고 욕심, 그러니까 투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왜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경제인식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소말리아 수준이니까 모기 물려 죽고 뭐 그런 나라의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인식은 주변에다가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공무원이라 그러면 안전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고, 그러니까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공무원을 하려는 나라, 공무원이라는 건 뭐예요? 자, 세금 갖고 월급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세금이 뭐 많이 거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기업들이 커야죠. 그럼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결국은 돈은 일반 개인이 버는 게 아니고 다 기업이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업에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주식 투자예요, 일반인들이. 근데 그게 어떻게 투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냥 자, 매매.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요? 가치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매매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차트 공부를 시작을 하죠. 요게 개인 투자자들이 다 망가지는 이유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걸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제 상위 1%예요. 주식 투자를 한다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리가 철저하고 심리를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무언가 시스템이 정립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성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매매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 달라드니까 어때요? 개인 투자자들은 100명 중에 99명이 망하는 거예요. 100%가 전부 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자, 기회를 잡으려고 그러면 간단해요. 망하지 않으면 돼요. 망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꾸준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몰빵 안 됩니다. 몰빵에 대한 개념은 한 종목, 5종목 갖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이 아니고 5종목이 갖고 있어도 몰빵일 수 있어요. 왜? 어떤 섹터를 예를 들어 삼성전자 사놓고, 뭐 SK 하이닉스 사놓고, 뭐 반도체 기업도 2개 더 사놓고, 그리고 나서 뭐 철강 한 종목 사놓고, 그럼 이건 몰빵이잖아요. 반도체 80% 비중이 들어가고 철강에 20% 비중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요런 것도 10종목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 이건 다 몰빵이에요. 몰빵이 아니라는 거는 산업을 나눠서 보유하는 거예요. 내가 미래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업군들을 나눠서 골고루 보유를 해야 돼요. 반도체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비중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종목이 많고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으면 어때요? 자동적으로 백화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좌가.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면 계좌에 찍히는 수익이 작다 그래가지고 큰 수익을 내더라도 계좌에 찍히는 수익이 보여지는 수익이 작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외면을 하고 무시를 하죠. 근데 펀드는 왜 70개 이상의 종목들을 보유를 하고 운영을 할까요? 또 워렌 버핏은 왜 한 회사만, 예를 들어 코카콜라에다 평생 투자했으면 왜 한 회사만 들고 있지, 왜 IT 기업도 투자를 하고 음식료 기업도 투자를 하고 여러 기업들을 투자를 해서 보유를 할까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왜 뭐 인공지능 회사라 그러면 다 사고, 로봇 회사라 그러면 다 사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글로벌로 해서 왜 다 살까?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 활동이라는 것 자체,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이라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예측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데 기본은 분산인데, 보통 이제 일반 투자 개미들이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몰빵해서 물렸으니까 그냥 장기 투자 되는 경우가 그게 뭐 한 50% 이상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기기가 굉장히 힘든 방식으로 투기를 하고 있는 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걸 바꾸기 위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꾸준히 오는 기회 10%만 잡아도 대박이다.
주식 투자를 왜 1년만? 또 뭐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내가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언제일지를 어떻게 하냐고, 미래일을. 지금 당장 현재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미래일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자본을 분산을 해주는 게 그게 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래에 그게 아니고 1년 동안 수익을 얼마 내야지. 한 달 평균 동안 얼마 내야지. 뭐 이런 되도 않는 평균치를 잡아놓고, 이걸 장기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되도 않는 거니까 실망이 쌓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이 쌓이는 거지. 그리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관점을 아예 바꿔야 됩니다. 투자 관점을 아예 장기적인 스탠스로 바꿔야 돼요. 요 개념으로 가면, 자, 5년, 10년 후면 무조건 수익이 쌓입니다. 어떻게,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 수익이 쌓여요. 요건 이제 능력차겠죠. 어떤 사람은 2배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5배, 10배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본이. 그쵸? 정말 엉망으로 운영해갖고 30% 수익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박선우님, 이제 트레이딩 계좌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2%, 3%의 수익이 생겼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장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많이 빠지니까 마이너스 750만원 가서 마이너스 16% 수익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전 거하고 이제 80만원 수익하고 여기 830만원 손실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폭락이 들어왔는데, 이때 마이너스 20%나 이렇게 됐겠죠. 마이너스 20%나 마이너스 25%나.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 좀 들어오고 하니까 마이너스 10%로 16%로 2018년도에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자, 올해죠. 올해 보니까 어때요? 올해 수익이 쌓여서 결국은 플러스 20% 진행 중입니다. 지금 계좌가.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까요? 처음에 박성현님이 투자 시작을 했어요. 자, 2017에는 여기서 2% 플러스였어. 그랬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6%로 갔어요. 지금은 어때요? 2019년도에는 아직 진행 중인데 플러스 20%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더 갔다가 요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결국은 이게 여기서 이제 100%, 1000% 계좌가 이렇게 늘어나는 구간들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천천히 나올 수도 있고, 그때 이제 투자 상황과 또 내 결정에 의해서. 그렇지만 결국은 이렇게 수익이 쌓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기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6월달인가 5월달인가 할 때 리딩을 시작했는데, 장중 막 단타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자신이 있어서 했다가 손실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윙 개념으로 바꿨어요. 이거 단타는 리딩을 하면 못하겠다. 스윙 개념으로 바꿔서 자, 이게 회복하는 중이죠. 그러면 트레이딩 계좌하고 단기 계좌하고 합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수익이에요.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났지만 단기 계좌에 대한 단기에 대한 리스크를 공부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딩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길게 보면 결국은 수익이 쌓여갈 수밖에 없어요. 단기 매매도. 왜냐면은 결국은 지수라는 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쉬기만 해도 수익은 쌓이죠. 가면은 수익은 더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만약 지수가 가는 구간에서 어때요?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수익이 많이 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형발 때는 어때요? 매매를 하는 게 수익이 많이 나고. 확률적으로 이렇게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운영을 할 때는 매매 관점인 시스템과 그냥 보유하고 가는 관점의 시스템을 나눠서 운영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별로 이제 선택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니까, 투자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적립계좌 같은 경우 보면 아이고, 자, 2018년도 8월부터 2019년도 7월까지 플러스 300만원 이렇게 생겨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더해놓고 보면 이게 단기적인 계정하고 트레이딩 계좌하고 적립계좌하고 다 운영하고 계시지만, 지금 수익은 이제 얼마 있지 않지만, 자, 지수를 보면 어때요? 박성현님이 시작했던 시점이 여기에요. 그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수가 그 위치에서 조금 올라있는데, 코스닥은.
근데 이거는 이때 바이오를 우리는 편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때 올라갈 때 바이오만 올라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수익이 쌓여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길게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위에가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수익은 장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어가는, 지금은 이제 그릇을 만들어가는 기간이고, 지수가 이렇게 안 좋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수가 이렇게 안 좋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많이 안 지키는 거라고. 여기에서 여기만 들어도 수익률이 많이 지킬 거고, 여기서 더 가면 수익률이 더 많이 지키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도 여기에서도 수익률이 늘어난다고. 여기에서 뭐 플러스 50% 뭐 이렇게 돼 있다가 예를 들어 여기서 플러스 20%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죠. 다시 펌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100% 200%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뭐 플러스 100% 플러스 300%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미래의 일이니까 이 수익률이 얼마나 될 거다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한 3년에 3년에 거의 보통 보면 계좌가 더블 정도. 이 평균은 어떻게 놓고 봐야 된다고요? 한 10년 평균 정도 놓고 보면 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수익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이제 근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영상에서 꾸준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럼 박성현님은 이제 수익을 냈을 때 어떻게 수익을 냈을까를 보면, 자, 장기 계좌 같은 거 보면, 자, 100% 이상 수익 낸 종목들이 이게 몇 개 돼요? 벌써 이게 20개가 넘어가잖아요. 그쵸? 종목을 예를 들어서 200개를 가지고 있으면, 종목 200개를 갖고 있으면 어때요? 0.5%에요, 0.5%. 100% 수익 내면. 이런 수익을 쌓아서 수익률을 만들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쌓인다고. 왜? 종목을 분산할수록 상장 폐지보다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게 훨씬 많으니까. 수익이 100% 이상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상장 폐지당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장이 안 좋은 구간에도 이런데 장이 좋은 구간으로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뭐 여기에서 장이 또 이제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 주도주가 나오겠죠, 주도주가. 제가 회원분들한테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가 이제 2015년도 브렉시트 때예요. 반도체는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있죠. 여기에서 시세가 거의 3분의 2 시세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편입하면 안 되는 구간이었다고. 내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래서 반도체에 소외됐기 때문에 이때 수익을 많이 확보를 못한 거예요. 요때는 어때요? 자, 바이오는 리딩하는 입장에서 이거 뭐 매매 관점이니 밸류 판단도 어려운 이쪽에 추천을 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비중을 많이 실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서 소외됐죠. 이게 왜 그런 거다? 자, 핑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리스크가 있을 때 우리는 주식 비중이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익을 온전히 챙겨 먹지 못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지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서 빠졌다 가든지 그냥 올라가든지 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올라갈지는 누구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 주도주급에 있는 종목들 중에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트에서 무조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나오면 어때요? 수익이 당연히 계좌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시장이 이런 상황이 있어도 이렇게 빠지고 뭐 다 죽겠다 해도 안 망한다는 거예요. 안 망하면 돼요. 안 망하면. 우리 회원분들 중에 요 구간에 진입해서 처음에 여기에서 시작하신 분들도 지금 뭐 심해봐야 마이너스 5%나 뭐 이렇게 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10% 난 분들은 아직 계좌 보고해서 잘 안 보여,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마이너스 5%나 나 있으면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 있는 걸 거예요. 우리 회원분들은. 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해놨으니까. 이 마이너스 5%인 분들은 이거 돌아서면 이게 몇 프로나 날 것 같아요. 일단 목표는 10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계좌 수익률 100% 이상. 그러니까 그 구간이 오면 지키면 돼. 지금은 지켜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지. 그리고 수익이 날 때는 이렇게 움직일 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소외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망하지 않는다. 결국은 언제가 이게 계속 꾸준히 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꾸준히 오기 때문에 언제가 한 번만 먹으면 계좌가 3배, 5배 이렇게 튄다고요. 한 번만 제대로 먹으면 2배에서 5배씩 튀어요. 이렇게 한 번 파동이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이게 복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흘러서 이게 복리가 되면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항상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자, 기회를 잡으려 그러면 일단 망하지 않는 법부터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략 1이에요. 전략 1. 망하지 않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해놓고 그 안에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 구축을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제 영상을 지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꾸준히 오는 기회 10%만 잡아도 무조건 3년, 5년, 10년 후에는 대박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을 무조건 버려야 돼요. 지금 뭐 테마 이거 놓쳤다고 큰일 날 것 같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테마 이거 타는 거 이거 한번 놓치면 이제 기회가 없을 것 같지. 이 기회는 수십만 번 옵니다. 수십만 번. 자, 주식 투자를 하면 테마라든가 무슨 장기적으로 주도주라든가 이런저런 기회들이 10년에 수십만 번 와요. 수십만 번. 그 중에 10%만 잡아먹어도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잡아놓고 투자를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100%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